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 love how she makes me feel. 그녀가 내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을 사랑해요. 2009년도에 나왔던 영화 500일의 썸머,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초조함, 들뜸, 설렘, 서운함, 질투, 충만함.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들. 사전 속 글로만 배웠던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보세요. I love how she makes me feel. 그녀가 내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을 사랑해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 love, 나는 사랑합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하죠? How she makes me feel. 그녀가 내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을 말입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정반대로 되죠?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은요, 바로 make입니다. 이 make는 우리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물을 뭔가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한국어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누군가를 어떻게 행동을 하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고 할 때도 이 mak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eel이라는 건 느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make someone feel,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게 만들다, 어떻게 느끼게 만들다라는 표현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make somebody feel better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feel better, 더욱더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고요. 혹은 현기증을 일으키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기증이라는 표현을 dizzy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ake somebody feel dizzy 라고 하면 누군가를 현기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주인이 뭘 해주죠? 환영을 해주지 않나요? 그래서 make somebody feel welcome 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 환영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환영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할 때 make one feel happy, 어떤 사람을 one이라고 표현해서 make one feel happy 라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ake의 느낌을 잘 알아두시면요, 누군가를 어떻게 하게 만들다라고 이런 표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love, 나는 사랑합니다. How she makes me feel. 그녀가 내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녀가 내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을 사랑해요. I love how she makes me feel. 네,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I love how she makes me feel. 네,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껴왔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I love how she makes me feel.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m not gonna let anyone put me in a cage. 그 누구도 저를 새장 안에 가두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I don't wanna put you in a cage. I wanna love you. 나는 너를 가두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1961년도에 나왔던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원치 않은 사랑은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행복하든 두 사람이 동시에 아프든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유효한 법입니다. I'm not gonna let anyone put me in a cage. I don't wanna put you in a cage. I wanna love you. The same thing. 네,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누구도 저를 새 장 안에 가두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저는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미래에 뭐뭐 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을 I'm not gonna 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I'm not gonna. 자, 이제는 뭘 하지 않을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Let anyone put me in a cage. 네, 그 누구도 나를 새 장 안에 두게 하지 않을 거다. 새 장 안에 가두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let은요, 어떤 동사에게 뭐뭐하게 시키거나 해주거나 허용한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문을 가장 잘 익힐 수 있는 문장은 영화 OST로 너무 유명했던 Let it go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냥 가게 하다, 그냥 두게 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은 Let it be. 네,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냥 그것을 그 상태로 두는 겁니다. 뭐 따로 하지 말고 그냥 둬라, 괜찮다 라고 표현해주는 거죠. 이 let이란 표현을 또 사용하면요, let a person know,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다, 즉 뭐뭐에게 알리다, 혹은 let somebody go, 그 누군가를 가게 하다, 즉 풀어주거나 석방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표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let anyone, 누군가가 put me in a cage, 나를 새 장 안에 두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뭉쳐보면 let anyone put me in a cage, 누군가가 나를 새 장 안에 두다. 네, 그래서 앞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I'm not gonna let anyone put me in a cage, 그 누구도 저를 새 장 안에 두게 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m not gonna let anyone put me in a cage, 그 누구도 저를 새 장 안에 가두게 하지는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I don't wanna put you in a cage, I wanna love you 라고 했습니다. I don't wanna 라면 나는 뭐뭐 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Put you in a cage. 네, 앞에 표현에서 me가 you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를 가두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가두고 싶어 라고 하면 I wanna put you in a cage 라고 하겠지만, 네, 가두고 싶지 않아, 그러려는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한다면 I don't wanna put you in a cage 라고 합니다. 그리고 I wanna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ant to 라는 말을 빨리 발음하다 보면 구어체에서는 wann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anna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다시 말해볼까요?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자, 문장의 흐름 생각하면서 한 문장씩 얘기해볼게요. 그 누구도 저를 새 장 안에 가두게 하지는 않을 거다. I'm not gonna let anyone put me in a cage 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가두려는 게 아니야, 난 널 사랑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I don't wanna put you in a cage, I wanna love you,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The same thing,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의미 생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얘기해 본 다음에 이 세 문장을 한꺼번에 붙여서 쭉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대사를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도 내 새 장 안에 가두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감정을 입혀서 얘기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씩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엔요, 영어 자막 빼놓고 한국어만 보면서 얘기해 보면서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f you love someone, don't think twice.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2005년도에 나왔던 영화 플루토에서 아침을,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빠져버리는 게 사랑에 대한 예의랍니다. If you love someone, don't think twice.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f you love someone,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 Don't think twice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번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서 twice는 두 번, 두 배 등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그냥 하나, 둘, 셋, 넷을 얘기할 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되죠. 하지만 한 번, 두 번이라고 횟수를 얘기할 때는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리고 세 번 이상부터는 뒤에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3 times, 4 times, 5 times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twice는 우리가 아는 가수 이름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가 있는데 이 팀명의 의미는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두 번 감동을 준다고 해서 트와이스입니다. 네, 이 의미를 까먹을 때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준다는 이 두 번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트와이스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수거들은요. 한두 번 정도를 얘기한다면 once or twice, 혹은 이외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라고 한다면 in twice, 이런 식으로 다른 말과 같이 붙어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그녀는 잘 몰라, 그냥 한두 번 만났을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I don't know her well, I've only met her once or twice, 이런 식으로 뒤에 once or twice를 붙여서 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혹은 in twice라고 한다면 두 번에 걸쳐서라고 말했죠. 그래서 나는 그 시험을 두 번에 통과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I passed the exam in twice,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을 의미해서 여러 가지 이 문장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문장이 twice랑 붙여서 말해보는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했던 문장 얘기해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If you love someone, don't think twice. 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영어를 보고 읽으면 완전히 우리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만 보고 혹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잘게 쪼개서 한 가지 의미 단위부터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If you love someone. 한 번 더 해볼게요. If you love someone.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Don't think twice. 한 번 더. Don't think twice. 네, 붙여서 얘기하면 If you love someone, don't think twice가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감정을 가득 넣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If you love someone, don't think twi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Learn to be lonely.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외로워지는 법을 배워.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오페라의 유령.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너무 처절해서 오히려 사랑받고 싶은 절규가 느껴지는 대사. 괜찮다고 수십 번을 달래보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위로도 해보고 한 끼인 것보다 지금이 편하다고 거짓말해봐도 결코 괜찮지 않은 외로움.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Learn to be lonely.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입니다. 자, learn 하면 배워라 이런 의미죠. 뭘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뭐 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해서 how to love life,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Learn how to love life. 근데 그냥 삶이 아니고 그 삶을 어떤 건지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네, 한국어로 할 때는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는 삶은 삶인데 혼자 살아가는 삶이야,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that is lived alone. 네, 살아간다. 뭘 살다라고 하면 live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수동태, 내가 당하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살아간다 정도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가 아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that is lived alon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두 번째, 외로워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배워라는 말은 똑같이 learn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be a lonely라고 했습니다. 이 to란 접착제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배워 이렇게 미래 의미를 전달해 준다면 learn to be a lonely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lonely라고 한다면 외로운 쓸쓸한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죠. 그래서 she lives alone and often feels lonely 라고 한다면 그녀는 혼자 살고요.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말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외로워지는 법을 배워. Learn to be a lonel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이라고 했어요. 직역으로 한다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화 명대사 같은 경우는 좀 의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1:1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ife, 삶은 can be lived, 살아갈 수 있어. 네, can은 가능성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Life can be lived, 삶은 살아갈 수도 있고요. Life can be loved alone, 혼자 사랑받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할 땐 love라고 하지만 사랑받는다고 하면 be love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life can be loved alone 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난해하긴 하죠. 그냥 뭐 혼자 사랑받고 혼자 살아가고 네, 그런데 이걸 직역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화 명대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명대사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직역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을 뱉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외로워지는 법을 배워. Learn to be a lonely.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네,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명대사입니다. 내 환경이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할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의 발목 잡힐 여유조차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Love is having the courage to be able of love. 사랑이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쪼개서 한 가지 의미 나누씩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Love is having the courage. 사랑은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have라고 한다면 가지다라는 의미지만 이 가지다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동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배웠을 건데요. 이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용기를 가지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Love is having the courage. 한 번 더 Love is having the courag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지를 뒤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to라는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to라는 접착제는 미래의 느낌을 나타내서 뭐뭐 할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용기는 용기인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to be able of love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able이라고 한다면 뭐뭐를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be able of love 한다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courage, 용기라는 말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비슷한 말로는 daring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Dutch courage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술김에 내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술이 용기를 부르고 그 용기가 다음날 아침 이불킥을 부르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술 마시고 괜히 격양돼서 막 잘난 척을 하거나 막 전봇대로 발로 차고 센 척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럴 때는 Dutch courage라는 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원래 우리 대사로 돌아와서 아주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랑이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Love is having the courage to be able of love. 좀 더 감정을 담아서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랑을 하기 힘들다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Love is having the courage to be able of love.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영화 명대사 배워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True love is putting someone else's need before yours.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겨울왕국,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가수 G.O.D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긴다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찾은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보세요. True love is putting someone else's need before yours.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똑같이 순서대로 직역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영어 구조에 맞게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은 true love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상태를 얘기하려면 true love is 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True love is.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다 부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라는 말을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아직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문장 구조가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가장 먼저 얘기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놓다, 두다라고 한다면 put이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putting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필요라는 말은 someone else's need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 그런 욕구를 먼저 둔다라고 한다면 putting someone else's nee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 놓는다라는 표현이 뭐지? 라고 복잡하게 찾는 것보다 내가 아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원하는 것보다란 말을 before yourself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너 스스로보다 먼저 둔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이 한 문장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거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다? True love is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는 거다. Putting someone else's need 네가 원하는 것보다 before yours 이렇게 의미단위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해보신다면 이 문장을 충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볼게요. 진정한 사랑이란 True love is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거다. Putting someone else's need 네가 원하는 것보다 before yours 완성된 문장 True love is putting someone else's need before yours
이 문장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할 때까지 여러 번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He used to give it to you for free.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2010년도에 나왔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은 그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뿐. 그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He used to give it to you for free.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의 주인공부터 나오면 되죠. 주인공은 he입니다. 그 남자 he. 그리고 그가 뭘 했다고 했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used to give it to you 라고 표현해 줬어요. 가장 앞에 나온 use는 과거에 정기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자주 했거나 늘상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느낌까지 같이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used to give it to you 하면 그는 뭐뭐 하곤 했지. 뭐라고 했죠? 너에게 주곤 했지.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단 말은 여기서는 give it to you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냥 give it to you 라고 하면 그냥 너에게 그것을 주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이 맥락과 이 상황이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대사를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 표현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정이나 상황, 맥락 등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 영화 대사를 보면서 이 대사를 익혀주신다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상황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곤 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He used to give it to you.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쏟아붓지 않고 어떻게 했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 말을 for free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for free는 공짜 그리고 무료로 무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on free 라는 표현도 사용해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nothing is for free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무료 사용 상품 반환문 이라는 약간 문구를 본 적도 있으신가요? 이 말은 영어로 return a product on free trial 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상품을 반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짜로 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복잡한 문장을 얘기하지 않아도 뭐 여행 가서 for free? 이렇게 물어보면 공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상대방도 간단하게 for free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뒤에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네, 그 의미를 이 문맥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곤 했다. He used to give it to you.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for free. 뭉쳐서 얘기하면 He used to give it to you for fre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느낌이 살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을 팍팍 이입해서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영화를 본 분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 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이 대사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He used to give it to you for free. 다시 한번 He used to give it to you for free.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영화 명대사 배워왔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takes time.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1991년도에 나왔던 영화 킹 랄프,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takes time.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Please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손함을 나타내거나 간절함을 나타낼 때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Please try to keep in mind 하면 그냥 명심하세요가 아니고 그 공손함이나 절절한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리고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라는 느낌이고요. keep in mind라고 하면 명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keep과 mind의 뜻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keep in 뒤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유지한다고 하면 keep in touch, 그리고 뒤를 댄다라고 하면 keep in supply,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몸매를 유지한다고 하면 keep in shap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keep in의 느낌을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mind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말, 명심한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try to keep in mind 하면 이 명심하려고 노력하세요. 제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뭉뚱그려서 생각해보면 네, 그 느낌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명심해 주세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명령문으로 야, 명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keep in mind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죠? Please try to keep in mind.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명심하는지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takes tim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that takes time 이란 말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국어로는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왜 takes time으로만 사용됐죠?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네, 이 영화 명대사 속에 이 조금 의역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쭉 주어진 상태에서 이 대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takes time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상황상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기억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대사 하나 딱 외운다가 아니고 이 상황을 외운다. 네, 그래서 뭐 사랑을 금방 식고 금방 달아오르고 이런 사람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명심해. 이런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it takes time. 네,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질리는 나의 연인에게 얘기해 준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it takes time. 네, 실제로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대사가 기억에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it takes time.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it takes time.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너를 보는 순간 세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1991년도에 나왔던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우주에 우리 둘만 있는 느낌,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서로에게 무서울 정도로 빠져드는 사랑의 시작 단계.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세요.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saw you. 나는 너를 보았다. 그리고 and the world went away. 세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went는 고의 과거형으로서 가버리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go away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떠나가다 혹은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여기에 with를 더해서 go away with 라고 한다면 뭐뭐를 갖고 사라지다, 뭐뭐를 갖고 도망치다와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뭐뭐와 함께 있는 with의 느낌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가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이 go away를 사용해서 just go aw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ith를 붙인 표현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내 돈을 갖고 도망쳤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I felt sense of betrayal when she went away with my mone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 away with my money. 나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으니까 with를 붙여줬죠. 자, 다시 한번 이 표현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는 너를 보았다. I saw you. 그리고 세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And the world went away. 네, 오늘 배웠던 표현인 went away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네, 짧은 표현이라고 조금 방심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진짜 이 한국어만 보고도 혹은 이 상황만 기억하고도 영어가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를 봤었고 그리고 세계는 사라져버렸다. 하나 둘 셋.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 love you, but I love me more. 널 사랑해. 하지만 나는 나를 더 사랑해.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은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영화에서 찾은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말이죠.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네, 우리가 보통 영어 대사들을 외워간다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I love you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I love you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영어 문장들 그냥 어중간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I love you만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사용해봐서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이지만 집중적인 연습으로 우리가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하지만 나는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But I love me more 이라고 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I love myself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문장입니다. 원래 대사처럼 I love me 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myself 이 대명사 주어 그리고 대명사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같은 문장이죠. 그럴 때는 목적어로 쓰려면 원래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제기대명사 뒤에 self가 붙는 그런 문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나 스스로라고 하면 myself, 너 스스로 yourself, himself, herself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신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조금 문법에 틀리거나 어색한 문장이 있어도 그 상황에 맞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말보다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대사들을 외워가고 너무 틀린 문장이나 잘못된 문장이 있으면 그런 큰 그림에서 하나씩만 살짝씩 수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이건 잘못됐나? 이건 이렇게 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시간, 듣는 시간을 줄인다면 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봐주고 그 다음 체크해주는 전문적인 영어 강사가 없어도 충분히 내 방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네, 여기 있는 영화 대사대로 연습해 볼게요. But I love me. 그리고 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끝에 more 이란 말을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널 사랑해. I love you.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해. But I love me more. 네, 전체적으로 문장 얘기해 볼게요. I love you. But I love me more.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해볼까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I love you. But I love me mo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색하지만 감정 연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she has on her neck.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난 그녀의 목에 있는 하트 모양 점을 사랑해. 난 그녀가 말하기 전에 입을 핥는 것도 사랑해. 2009년도에 나왔던 영화 500일의 서머.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 상대방의 작은 점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명대사와 함께 보세요.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she has on her neck.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녀의 목에 있는 하트 모양 점을 사랑해 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두 문장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문장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라고 했습니다. 자, 주인공부터 하나씩 나오면 나는 I 사랑합니다. love 뭘 사랑한다고 했죠? this heart-shaped birthmark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irthmark 라고 한다면 점이나 모반을 의미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 뺨에 점이 있다 라는 말은 I have a birthmark on my left chee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이 아니고 하트 모양의 점이라고 한다면 heart-shaped birthmark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She has on her neck. 어디? 목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요. on은 접촉의 전치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위에 붙어 있든 옆에 붙어 있든 접촉된 모양을 말하는 게 바로 on입니다. 점은 목에 접촉해서 붙어 있죠. 그래서 she has on her neck 라고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목에 가지고 있다. 접촉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전치사는 느낌을 자꾸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해볼까요? 나는 그녀의 하트 모양 점을 사랑합니다.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자, 그 다음 문장 그녀는 그것을 목에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on her neck. 한 번 더 해볼게요. She has on her neck. 자, 그 다음 문장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기 전에 입을 핥는 것도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을 하려면 사실 한국어의 순서와 영어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식을 사랑해 라고 먼저 얘기하면 I love the way. 어떤 방법이나 방식을 사랑해. I love the way. 어떤 방법이죠? 그녀가 가끔 그녀의 입술을 핥는 그런 방식.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여기서 lick라고 한다면 핥다 먹다 아니면 혀를 날름거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손가락을 핥았다라고 하면 He licked his finger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그녀는 가끔 그녀의 입술을 핥는다 라고 하니까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뭉쳐보면 나는 그런 방식을 사랑한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녀가 가끔 그녀의 입술을 핥는다 라고 한다면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언제 그러죠? 그녀가 얘기하기 전에 입술을 핥는 거죠. 그래서 before she talks 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여주면서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fore she talks.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난 그녀가 말하기 전에 입을 핥는 것도 사랑해 라는 말이지만 영어로서는 나는 그런 방식을 사랑한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녀가 입술을 핥는 방식. 언제냐면 말하기 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나는 그런 방식을 사랑한다. I love the way. 그녀가 가끔 입술을 핥는다.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fore she talks. 자, 한 번에 뭉쳐서 해볼게요.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한 번 더.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나는 그녀의 하트 모양 점을 사랑합니다. I love this heart-shaped birthmark. 그녀는 목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She has on her neck. 나는 그런 방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말하기 전에 그녀가 입술을 핥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네,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이라도 하나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얘기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원하는 내용들은요. 만약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라는 말을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애매한 부분에서 끊는 게 아니고 의미가 완성되는 부분에서 살짝 쉬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yeah before she talks. 네,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런 의미 단위별로 끊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 문장 같이 해봤고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My biggest crime is that I didn't tell you, loved you every single day. 내 가장 큰 죄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지 못한 거야. 화이트 칙스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네, 가장 먼저 문장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의미 단위, 나의 가장 큰 죄를 얘기하고 있죠. My biggest crime 이라고 주인공을 잡았습니다. biggest라고 끝에 es를 붙여주면 가장 뭐뭐한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크다가 아니고 가장 큰 게 되겠죠. 그래서 my biggest crime 하면 나의 가장 큰 죄가 됩니다. is that 이것은 뭐뭐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that 다음에 보통 문장이 나와서 어떤 거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I didn't tell you 너에게 말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를 말하지 못했죠? loved you every single day 매일 하루하루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걸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길어 보이는 문장이지만 하나씩 의미 단위를 잡고 연습하면서 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의미 단위는 나의 가장 큰 죄, my biggest crime. 그 다음에 뭐뭐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is that. 여기까지 한 번에 가볼게요. My biggest crime is that. 한 번 더. My biggest crime is that. 자, 두 번째 의미 단위 가볼게요.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I didn't tell you. 한 번 더 해볼게요. I didn't tell you. 자, 이제 뭐를 말하지 못한지 세 번째 의미 단위 얘기하면 되겠죠. Loved you every single day. 네, 매일같이 매일 하루하루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해볼게요. Loved you every single day. 한 번 더. Loved you every single day. 자,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쭉 붙여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My biggest crime is that I didn't tell you, loved you every single day.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몇 번 같이 대사를 얘기해보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떠나보낸 여인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해보는 거죠. 네, 가장 큰 죄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지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신만의 느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My biggest crime is that I didn't tell you, loved you every single day. 다른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My biggest crime is that I didn't tell you, loved you every single day. 네, 자신의 감성과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에 맞춰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I'm 63 years old and I'm in lov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난 올해 63살이고 지금껏 살며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2003년도에 나왔던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63살에 처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삶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두 눈 꼭 감고 빠져보는 건 어떤가요? 누가 알겠어요? 지금 놓친 사랑 때문에 환갑이 다 되어서야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지.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올해 63살입니다. I'm 63 years old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63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몇 살입니다 라고 자기의 나이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63 years old. 만약 저는 25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I'm 25 years old. 저는 38살입니다 라고 하면 I'm 38 years old.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껏 살며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말부터 한다면 I'm in lov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be in love 라고 하면 사랑에 빠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에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You love to be in love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빠졌다는 표현으로는 b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네,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싶다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억 안 나거나 너무 복잡하면 그냥 I'm in love 이 표현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사랑에 빠졌는데 언제 빠졌죠?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라는 말은 for the first time. 근데 어디서 처음이죠? 나의 인생에서 처음이죠. 그때 in my life를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같이 얘기하면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미 생각하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63살입니다. I'm 63 years old.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And I'm in love. 언제죠? 처음으로요. For the first time. 내 인생 처음이니까 in my life. 네,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처음에 저는 63살입니다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말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I'm 63 years old. 두 번째 And I'm in lov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네, 그래서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요. 여러 번 따라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감정을 담아서 입으로는 자동으로 나올 거니까 최대한 감정이입과 상황을 설명하는데 거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20살인데 20살 너무 어린가요? 35살이라고 해봅시다. 네, 모쏠이었다가 35살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절절한 감성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m 35 years old and I'm in lov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듣는 상대방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정이입을 팍팍 담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누군가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여생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한다. 1989년도에 나왔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서두르세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답니다. 하루라도 더 함께 하세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와 여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걸 깨닫고 나면 뭐뭐 할 때 그런 어떤 시점,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when이 나와서요. When you realize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깨달을 때 어떤 걸 깨닫죠?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이 spend,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이거를 여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누구랑 함께 보내죠? With somebody. 누군가와 함께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세 개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당신이 깨달을 때. When you realize. 당신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You wanna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누군가와 함께. With somebody.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when you realize. 두 번째, you wanna spend the rest of your life. 세 번째, with somebody. 하나하나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한 번에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기해 볼까요? When you realize you wanna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뭐가 나왔지? 중간에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는 건 멀리 달아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의미 생각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여러 번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 붙여주면서 확실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여생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생은 똑같이 the rest of your life 라고 표현해줬죠. 그래서 너의 여생을 어떻게 하죠? To start,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언제 시작하죠?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네, 가능한 빨리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as soon as possible 이란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in no time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이 말을 한번 딱 기억하고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이거 지금 급하세요? 라고 하면 딴 건 기억 안 나도 yes, as soon as possible 이 말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 여생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한다. 네,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 두 문장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연습한 다음에 감정을 담아서 쭉 얘기해 본다. 이렇게만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물론 반복이 들어가야지 어렵게 않게 되니까 조금만 그 지루함을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확 이입해서 진지한 목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요.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영어. Maybe it is our imperfections which makes us so perfect for one another. 아마도 서로의 단점이 우리를 잘 어울리는 연인으로 만들어줄 것 같네요. 1996년도에 나왔던 영화 엠마,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반대 요소를 기어코 이겨내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든든한 사랑이 되어주세요. Maybe it is our imperfections which makes us so perfect for one another.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한마디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문장 구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Maybe, 아마도 it is our imperfections which 이렇게 가고 있어요. It is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온 다음에 which가 나오게 된다면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일반적인 문장인데요. 이 순서가 바뀌거나 좀 다른 것들이 첨가되면 다른 느낌을 주거나 혹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it is와 which 사이에 있는 이 our imperfections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Our imperfectio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로의 단점이나 결함 같은 것이 됩니다.
이 perfect란 말이 완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perfection 하면 완벽함. 거기다가 반대를 의미하는 I am, im을 넣어서 imperfections, 결함,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점이 어떻게 하죠? Which makes us so perfect 라고 했습니다. Make us, 우리를 만들었죠. 어떻게? So perfect,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뒤에 그리고 for one another, 이 one another라고 하면 서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완벽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해석을 여기서는 서로의 단점이 우리를 잘 어울리는 연인으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완벽한 잘 어울리는 연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보통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의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의 단점이다. Maybe it is our imperfection. 네, 이 단점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Which make us perfect. 서로 for one another. 이렇게 따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의미 단위별로 외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거를 한 문장을 통으로 하면서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만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감정을 넣어서 Maybe it is our imperfections which make us so perfect for one another. 네, 속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했다가 내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살짝씩 붙여가면서 더더욱 빠르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Maybe it is our imperfections which make us the perfect for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장 구조가 살짝 복잡해졌지만 이 주어 동사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느낌, 이 강조의 느낌을 줄 수 있구나. It is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which 나오면서 그 사이에 있는 걸 강조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화 엠마에 나온 대사 같이 연습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